자, 지난 강의 이어서 소득 처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무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무조정이라는 것은 입금산이, 입금불산이, 송금산이, 송금불산이라는 세무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법인세를 늘리거나 줄이는 게 세무조정이고요. 법인세를 늘리거나 줄이는 게 세무조정이고, 소득처분은 소득세를 거둘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게 소득처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적인 수익은 10만 원이고요. 비용이 3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당기 순이익은 7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당기 순이익이 7만 원 계산이 됐겠죠? 자, 이 당기 순이익을 처분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처분이라고 했느냐면 이익 처분이다 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어요. 이익 처분. 자, 이익 처분할 때 적금으로 제일 먼저 적금으로 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돈이 3만 원이 되고요.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지급한 돈이 대표이사한테 상여금으로 지급한 돈이 역시 마찬가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 3만 원이다. 대신에 여러분들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성과급 지급할 때는 우리 적금 들어갈 때는 세금을 안 떼지만 주주한테 배당금 줄 때 대표이사한테 성과급 줄 때는 세금을 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무서에 만약에 세금을 10%라고 가정을 하면 10%라고 가정을 하면 소득세가 얼마가 들어갈 거냐면 6만 원의 10%니까 6천 원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회사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에요. 수익 10만 원에서 비용을 3만 원을 빼주면 당기순이익이 7만 원 나오고요. 이 당기순이익을 처분하는 것을 우리는 이익 처분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익 처분할 때 적금으로 만 원 집어넣고 배당금으로 3만 원, 상여금으로 3만 원 줬습니다. 대신에 배당금 주고 상여금 줄 때는 세금을 떼고 주는 거니까는 세금을 10%로 가정을 하면 소득세가 6천 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정확하게 했으니까 세무조정이 없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없다라고 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7만 원이 계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지금 이 부분은 뭐죠?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이고요. 지금 당기순이익부터는 이제 법인세법이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곱하기 세율을 만약에 법인세 세율을 10%로 가정을 하면 역시 가정을 했습니다. 법인세는 얼마로 계산이 될 거냐면 7,000원 이렇게 법인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법인세를 얼마 납부할 거냐면 7,000원을 납부를 하게 되겠죠. 세무서에 법인세를 7,000원을 납부를 합니다. 자, 이거 지금은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를 봤어요. 세무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가 6,000원 들어왔고요. 법인세가 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법인세가 7,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 당기순이익까지는 기업회계 기준이고요. 당기순이익부터는 이제 법인세법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나쁜 짓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짓을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했어요. 수익이 10만 원이고요. 비용을 6만 원으로 했습니다. 비용을 6만 원, 당기순이익이 4만 원 나왔어요. 자, 비용 6만 원 속에는 대표이사의 가족 여행 경비를 3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죠. 원래 이러면 안 돼요. 가족 경비가 왜 회사 경비로 들어갑니까? 안 되는데 몰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4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이익 처분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적금을 역시 마찬가지 만 원을 집어넣고요. 배당금을 3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배당금을 3만 원을 지급했고요. 대표이사 상여금은 안 가져갔습니다. 왜? 가짜 경비로 가져갔잖아요. 여기에서 상여금으로 가져가게 되면 세금을 내니까 는 상여금을 안 가져가고 가족 여행 경비를 3만 원 집어넣어서 가져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소득세가 폭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무서에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는 소득세가 얼마밖에 안 들어가느냐면 소득세가 3,0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10%로 가정을 했으니까 소득세는 3,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결론, 가짜 경비가 들어가면, 이렇게 회사 경비가 아닌 가짜 경비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소득세가 탈세가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다 써볼까요? 가짜 경비가 들어가면, 가짜 경비 비용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탈세가 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소득세가 탈세가 되는 거죠. 소득세가 탈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깔끔하다, 세무 조정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나 가짜 경비 썼다라고 스스로 신고를 합니까? 거짓말로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4만 원 이렇게 계산이 돼서 곱하기 10%로 가정을 하면 법인세는 얼마가 되느냐면 4,000원이 계산이 되죠. 법인세는 4,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법인세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4,000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법인세는 4,000원이 들어가요. 가짜 경비가 들어감으로 해서 소득세가 탈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탈세가 됐습니까? 법인세가 탈세가 됐어요. 법인세가 탈세가 됐습니다. 안 걸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어요. 정상적일 때는 세금이 토탈 13,000원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가짜 경비가 들어감으로 해서 소득세는 3,000원, 법인세는 4,000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모두 신고 납부 제도예요.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 이런 일 많이 생길 거예요. 안 걸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안 걸리면은 나는 소득세 3,000원, 법인세 4,000원 납부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무조사를 나와서 걸렸습니다. 세무조사를 나와서 걸렸어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하면 걸리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만 원이고요. 비용이 6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단기 순이익이 4만 원이라고 그랬고요. 단기 순이익이 4만 원. 이 4만 원을 처분하는 것을 무슨 처분이라고 그랬죠? 우리 이익 처분이다 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고, 이익 처분을 지금 적금으로 얼마 집어넣습니까? 만 원을 집어넣고요. 배당금으로 얼마를 줬느냐면 배당금으로 3만 원을 줬고 상여금은 안 가져갔습니다. 왜? 나쁜 짓 했으니까 안 가져갔단 말이죠.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은 세무서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가 법인세라고 그랬죠? 밑에가. 위에는 이건 뭐예요? 위에는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이렇게 단기순이 얘는 뭐죠? 법인세법이에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기업회계 기준은 가짜 비용 들어가 있는 걸 건드릴 수가 없고요. 이 밑에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밑에서 어떻게 수정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나 잘못한 거 없다고 그랬죠? 근데 걸렸어요. 여기 이 속에 가짜가 있었던 거, 가짜 경비가, 가족의 가짜 경비가 3만 원 있었던 걸 걸렸습니다. 그럼 이 비용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 인정 못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손금불산입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플러스 여기 요점 쓸게요. 손금불산입, 가짜 경비 금액은 얼마냐면 가짜예요. 가짜 경비 금액은 3만 원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 가짜 경비를 이렇게 내려서 손금불산입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손금불산입을 시키겠다. 됐어요, 여러분? 이게 세무조정이죠. 가짜 경비. 네, 3만 원. 는 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7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랑 똑같이 계산이 됐잖아요. 곱하기 10% 이렇게 해주시면은 법인세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7,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법인세는 7,000원. 그래서 세무서에 자, 계산된 법인세가 7,000원인데 4,000원은 납부했으니까 7,000원 중에서 3,000원을 추가로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3,000원을 추가로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법인세가 7,000원인데 얘가 가짜 비용을 집어넣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법인세 4,000원만 냈죠. 그래서 가짜 비용을 손금불산이 가짜 경비 3만 원에서 각 3년도 소득 금액을 7만 원으로 다시 계산을 했고요. 법인세 7,000원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7,000원을 다 내는 건 아니죠.
4,000원 이미 냈으니까는 3,000원만 추가로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산세라는 거는 고려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법인세 탈세한 것은 잘 봐요. 법인세 탈세한 것은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추징을 하는 겁니다. 세무조정을 통해서 추징을 하는 거예요. 법인세 탈세한 것은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추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소득세 탈세한 거는요. 소득세 탈세한 거는 여기 봐요. 소득세 탈세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얘네는 이익처분이라고 한다고 그랬지만 얘네는 어떤 말 쓰느냐면 소득처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득처분을 누가 띵겼죠? 이거 대표이사 가족경비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이사 가족경비입니다. 그래서 소득처분을 상여로다가 해주시면 요 상여 3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갖다가 3,000원 또 추징을 하면 되는 거죠. 추가로 납부를 합니다. 추가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 가족경비를 누가 띵겼느냐? 가족경비 대표이사 거니까는 대표이사 상여금 가져간 걸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익처분을 얘네는 무슨 처분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소득처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상여가 되는 거죠. 소득세 탈세한 것은 상여라는 소득처분을 통해서 네, 똑같이 추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법인세 전체적인 내용이나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지우면서 한번 볼게요. 정상적일 때는 세무조정도 없어요. 소득처분도 잘했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6,000원, 7,000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소득세도 탈세가 되고, 그죠? 가족경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세도 탈세가 되고 법인세도 탈세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가짜 영수증 집어넣으면 법인세만 탈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도 이렇게 탈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걸리면 돼요. 안 걸리면 되는데 걸렸어요. 그러면 가짜 경비 인정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이 기업회계 기준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업회계 기준은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짜 경비 인정 안 되는 걸 손금불산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손금불산입 가짜 경비 3만 원에서 법인세 추징을 하고, 소득세 탈세된 것은 이거 대표이사가 띵긴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여라고 해요. 상여. 이익처분을 소득처분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여라는 소득처분을 통해서 추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로다 쓰면은 가짜 경비가 들어감으로 해서 소득세가 탈세가 됐어요. 그리고 법인세가 탈세가 됐는데 소득세 탈세된 것은 상여라는 소득처분을 통해서 추징을 하고요. 법인세가 탈세가 된 것은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추징을 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서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인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라는 게 조금은 감이 아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일 때 세금과 탈세했을 때 세금, 그리고 세무조사 나와서 걸렸을 때 추징당하는 거, 그 유형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순이익. 자, 얘를 법인세법용으로 바꾸면 입금 마이너스 송금.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 자, 당기순이익 처분하는 것을 우리는 이익 처분이라고 하고요.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처분하는 것을 우리는 소득 처분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 처분하는 것은 소득 처분. 이익 처분에 뭐가 있었냐면 적금 들어가고요. 적금 들어가고 주주한테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대표이사한테 상여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또는 뭐 성과급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 처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득 처분할 때도 적금 들어가는 것을 얘네는 유보라고 하고요. 배당금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하면 돈이 나가니까 유출이라고 그래서 유출에 뭐가 있냐면 배당이 있고 상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배당과 상여는 좋은 거. 왜?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 이익 처분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세금 내고 그렇죠?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소득 처분에서 배당과 상여는 나쁜 거. 나쁜 짓 했다가 걸린 거예요. 아까처럼 가족 여행 경비로 걸리면 상여, 주주 여행 경비로 걸리면 배당. 이렇게 얘는 나쁜 짓 했다 걸린 거고 얘는 정상적인 거니까 좋은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익 처분할 때의 배당과 상여는 좋은 것. 소득 처분할 때의 배당과 상여는 나쁜 짓 했다 걸린 건데 주주가 나쁜 짓 했다 걸리면 배당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대표이사가 나쁜 짓 했다 걸리면 상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 수익과 입금이 똑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게 있었고요. 비용과 송금도 똑같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었죠. 이익 처분과 소득 처분도 똑같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여기 존재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배당 상여,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요? 네,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 처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소득 처분에는 존재하는 게 기타 소득과 또 뭐가 있냐면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책에는 빠졌지만 하나 더 제가 써드리면 기타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글자로 기타라는 게 있어요. 두 글자로 기타. 여기에서의 기타 소득과 기타 사회 유출과 기타는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선 존재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 순이익을 세법용으로 바꾸면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 3년도 소득금액이라고 그랬고요. 이익 처분을 세법용으로 바꾸면 소득 처분이라고 그랬고 적금을 세법용으로 바꾸면 유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배당금, 상여금, 배당, 상여 대신에 얘네는 좋은 거, 밑에 거는 나쁜 거. 기업회계 기준 이익 처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소득 처분에 존재하는 게 기타 소득과 기타 사회 유출, 기타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적금 들어갈 때 세금 뗍니까? 소득세 징수를 합니까? 그러면 누가 적금 들어가는 사람 없겠죠? 네. 내가 은행 가서 적금 들어가는데 세금 떼고 적금 들어간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유보도 소득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배당금은 무슨 소득세를 납부를 할까요? 배당 소득세를 징수를 하게 되겠죠. 배당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상여금 지급한 것은 근로소득세를 징수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배당은 배당 소득세를 징수를 하죠. 배당 소득세를 징수를 합니다. 얘는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배당금 받으면서 세금 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나쁜 짓 했다 걸렸을 때 세금 떼는 겁니다. 상여는 근로소득세를 징수를 하고요. 여러분 기타 소득세 들어봤죠? 그러니까 얘는 기타 소득세를 징수를 합니다. 기타 소득세를 징수를 해요. 들어봤잖아요. 기타 소득세. 자, 기타 사회유출은 여러분들 기타 사회유출은 들어봤어요? 기타 사회유출이라는 소득세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타에 대해서도 소득세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네, 요렇게. 점점 좀 헷갈리죠? 그래서 용어를 바꿔주는 것 뿐입니다. 용어를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적금 들어간 것은 만기가 되면 해약을 해야 되겠죠? 해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필요해요. 적금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적금 통장이 있으면 따로 관리하잖아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뭘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면 통장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통장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세법용으로 바꾸면 만기는 미래, 차기 이후가 되는 거예요. 적금 들어갔다가 네, 해약하는 거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법용으로 바꾸면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 조정이 나온다라는 말을 씁니다.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 조정이 나옴.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관리가 필요해요. 뭘 갖고 관리를 하느냐?
얘는 통장을 갖고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란 말 씁니다. 조정명세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만기가 되면 해약하는 거, 적금 들어갔다 해약하는 거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보는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와서 관리가 필요하다. 얘는 통장을 갖고 관리를 하듯이 얘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 다만 이제 주주한테 배당금 주고 당신 이 배당금 받아서 어디에다 쓸 건지 내역서 제출하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대표이사도 상여금 가져간 거 보고서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얘네는 그죠? 관리가 필요가 없어요. 반대의 세무조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줬다 뺏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관리가 필요 없어요. 얘네도 몽땅 관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관리가 필요 없어요. 사후 관리라는 말을 씁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관리하는 거. 사후 관리. 그래서 여기도 사후 관리라는 말을 써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얘네는 필요 없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법 요금으로 바꾸면은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삼년도 소득금액이 되는 거고요. 당기순이익을 처분하는 걸 이익처분, 각삼년도 소득금액 처분하는 것을 소득처분. 이익 처분할 때 적금 들어가는 걸 얘네는 유보, 배당금 상여금 지급하면 돈 나가죠? 유출이라고 해서 배당 상여. 얘네는 좋은 거고요. 밑에 배당 상여는 나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 존재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기타 소득, 기타 사회출, 기타라는 게 있다. 자, 적금 들어갈 때는 세금 안 내죠. 하지만 배당금이나 상여금은 세금을 뗍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도 유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다만 기타 사회출과 기타라는 것은 소득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적금 들어간 거는 만기가 되면 해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통장을 이용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배당금 지급하거나 상여금 지급한 것은 관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얘를 법인세법용으로 바꾸면 유보는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사후관리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한다. 나머지는 사후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강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암기가 안 되면 옆에 펴놓고서 계속해서 봐가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적용이 되지, 그냥 한 번 듣고서 쑥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 암기를 하시든지, 암기해도 처음엔 적용이 잘 안 될 거예요. 암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옆에 펴놓고 보는 게 제일 날 수도 있고요. 자, 우리나라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법인세는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삼년도 소득금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당기순이익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밑에 플러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마이너스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고 그랬어요. 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요거는 기업회계 기준. 여기서부터는 법인세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이렇게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당기순이익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마이너스 입금불산입, 송금산입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나왔을 때 소득처분이 있고요. 이제 플러스가 나왔을 때 소득처분이 있고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소득처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 주는 걸 이제 최종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암기를 해주세요. 이걸. 자, 플러스의 소득이 나왔을 때 소득처분에는 뭐가 있냐면 이익이 플러스잖아요. 얘랑 똑같아요. 아까 했었던 거. 유보와 유출, 그리고 기타라는 게 있어요. 기타. 이렇게 유보, 유출, 기타. 유출에는 뭐가 있을까요? 배당, 그 다음에 상여,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이 있습니다.
기타 사회적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은 누가 띵겼을 때 위에 배당은 좋은 거고 상여금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배당은 누가 띵겼을 때 주주가 띵겼을 때, 이 상여는 누가 띵겼을 때 대표이사가 띵겼을 때, 이 기타 소득은 누가 띵겼을 때 회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 우리 회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이 띵겼을 때, 우리 회사와 관련이 전혀 없는 개인이 띵겼을 때 기타 소득. 기타 사회출은 누가 띵긴 게 아니에요. 누가 띵긴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 벌금 같은 걸 우리가 이제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말을 써요. 누가 띵긴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기타는 그때 가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플러스의 소득 처분의 종류 암기하세요. 유보와 유출과 기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의 소득 처분에는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자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있고요. 마이너스 유보가 있고 여기에는 유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플러스가 있어야 누가 띵겨가는 거죠.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즉 손실이 났을 때는 배당금, 상여금 줄 게 없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냥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는 플러스야. 이익이에요. 이익이니까 적금도 들어가야 돼. 유보. 배당금, 상여금도 줄 수 있죠. 그쵸? 근데 얘는 마이너스, 적자가 났어요.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은 적금 들어간 걸 까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자가 나면 손실이 난 거니까 적금 들어간 걸 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배당금, 상여금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유출이 없는 거예요. 유출이 없고 기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인데 플러스의 세무조정이 나왔을 때 소득처분 세 가지, 마이너스의 소득이 나왔을 때 소득처분 세 가지.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요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